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막 아프다고 하면 막 열이 오르면 본인이 아픈 것보다 더 겁나죠. 그래서 빨리 아이 데리고 소아과 가게 되는데 참 요즘에 소아과에서 진료받기가 그렇게 힘든 세상이 됐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오픈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소아과에 직접 다녀온 소아과에까지 가서도 제얼리즘을 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아과 체험인데 네. 남형도 기자는 소아는 아니고 그렇죠. 그냥 혼자 간 거예요? 뭐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혼자 갔습니다. 일단 혼자 네. 가서 기다려봤다. 네. 그러면 소아과 가서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나요? 평일 아침 9시에 여는 시간에 맞춰서 갔고요. 그게 이른바 오픈런이네요. 네. 어린이병원이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분도 네 분 계시는 병원이었고. 꽤 큰 병원이에요. 네. 그러면. 네. 그 모니터 속에 근데 대기 환자 명단이 뜨는데 이미 190명이. 190명이요? 가장 빠른 선생님한테 진료받아도 64번. 9시에 갔는데 190명이 앞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예약이 가능한데 네네네. 초진이어서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초진이어서. 그러니까 무작정 뭐 이름 쓰고 이제 기다리는 건데 예. 중간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 이름 두세 번 불러서 없으면 바로 취소입니다. 예. 그런데도 줄이 너무 느리게 줄어들었고요. 9시에 도착했는데 정오 지나고 예. 12시 반이 돼서야 순서가 되어서 3시간 거의 한 반 정도 아침에 걸렸다고. 오픈런을 했는데 거의 점심시간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넘어갔죠 거의. 네. 그것도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이 있는 병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영도 기자는 혼자 간 거고 어른이니까 뭐 스마트폰도 보고 뭐 일도 하고 그랬겠죠. 네, 근데 그랬죠. 대부분 환자는 어린 아이들일 텐데 어린 아이들이 막 2시간, 3시간 기다리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실이 엄청 시끄럽고 계속 울음이 가득하고 아파서 온 남자아이는 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빠 여기 병원이잖아 이러면서 막 원망하기도 하고 아빠를 탓하고. 아주 작은 아이를 품에 넣고 뭐 대기실 의자에도 못 앉고 이제 어머니는 아이를 위아래로 살살 흔들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고요. 열 패치 붙이고 뭐 마스크 쓰고 아이들이 이게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는 게 되게 익숙한가 봐요. 계속 이렇게 초점 없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아이 어머니는 뭐 대기 이름 적힌 화면 봤다가 또 졸았다가 막 이걸 반복하고 있고 간호사분은 아예 마이크를 차고 뭐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고요. 이게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도 거의 밖에 보이시지도 않더라고요. 계속 몇 분에 한 번씩 계속 한 명씩 진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지역별로 소아청소년과가 거의 없는 지역 또 인구 대비 적은 지역도 있고 김석현님은 산본 신도시인데 여기서는 30분 안에 진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동네 그리고 시간 뭐 선생님 유명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는 제가 다 다녀보니까 기다림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네네네. 오후에도 접수하려고 한 소아청소년과 전화했더니 대기가 52명이다. 뭐 신도시라서 아이가 많아서 이제 소아청소년과가 좀 많은 동네에도 가봤는데 오픈 1시간 전에 8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앞에 대기줄이 11명이었고요. 뭐 캠핑 의자에 간이 의자 이런 거 가지고 오시고 작은 이불까지 가지고 온 부모도 계시고 소아과 가는데 캠핑 의자를 가져가야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아예 1시간 전에 와도 또 1시간만 기다리는. 그래서 아예 초반에 진료받고 나오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몇 시에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새벽 6시 반에 왔는데 6시 반에? 네, 앞에 대기가 그래도 3명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야간 진료를 보려고 갔더니 또 아침에 예약이 다 끝났다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도 부지기수였고 그러니까 주말 공휴일 이럴 때는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39도 고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4시간마다 복용을 하면서 6시간을 기다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나 이거는 무슨 뭐 명품백 사는 줄도 아니고 콘서트 보러 가는 줄도 아니고 이거는 건강, 생사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지방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안 좋은가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봤더니 소아과가 부족으로 더 사정이 좋지 않은데요. 최근 통계청 자료 보면은 소아청소년과 지역 간 격차가 2011년 이후에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인구 10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숫자가 수도권은 2020년 기준 294개,
비수도권은 198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서 1.5배 가량 많은 거죠. 광주에 사는 한 아이 어머니는 새벽 6시부터 대기표를 뽑는데 새벽 3시에 가도 이미 앞에 8, 9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픈 애 안고 가서 3시간씩 줄을 섰다가 다시 집에 왔다가 또다시 오전 8시 반에 가서 접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야, 이게 참 4705님이 부산시 사구 다대동입니다. 저희 동네는 있던 소아과도 문을 닫는데요. 네. 이해가 안 가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환자가 많으면 소아과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그렇죠. 이게 반복되는 원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네. 소아청소년과가 205명 정원에 53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게 전공별로 보면은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소아과 전공의가 부족한 건데 필수 의료 이제 공백 현상이 심화되니까 보건복지부는 연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젊은 의사를 유인하기에는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가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낮고. 네, 저출산도 그렇고 수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 아이들 부모님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좀 많이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이게 약간 지원을 할 때도 소아청소년과는 굉장히 좀 인기가 없는 과로 그렇죠. 되다 보고 네. 이게 악순환인데 요새 그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 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병원에 미리 예약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쓰면 좀 나아집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은 전화했더니 아예 앱으로 예약하셨어요를 물어보더라고요. 아, 병원에서 먼저. 하고 와라. 아예 한 달에 보니까 1,000원 내면은 대기 현황을 다 볼 수 있고 어디가 적은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또 한 달에 1,000원을 내야 되는 네, 거예요? 유료 앱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순서가 가까워질 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에 접수를 해봤는데 아예 초 단위로 시간을 알려주고요. 거의 뭐 유명 가수 콘서트 수강 시청할 때의 느낌이었는데 앱을 써도 순식간에 이제 마감이 돼서 대기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줄어드는 순서도 이제 다 제각각이어서 계속 앱을 이제 봐야 되는 좀 불편함 같은 건 있었고요. 네. 이게 어디 뭐 맛집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콘서트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필수 의료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해야 되나요? 네,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좀 우리의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기 지옥을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 솔직히 좀 편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건 필수 의료인데 돈을 낸 사람만 편리함을 누려도 되는가 그쵸? 이런 걱정이 생겼고요. 그간에 근데 또 플랫폼 업체들이 고객 모으고 돈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한 것처럼 앞으로 이게 지금은 1,000원이지만 이걸 10,000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그걸 그래도 그대로 꼼짝 못하고 쓸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의료계에 따르면 이 유료 앱에 가입한 의료기관이 약 4,000개. 의원급 중에는 전체 11% 정도인데 소아과는 22%로 가입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현장 접수 없이 아예 100% 이것만 접수 받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방문을 병원을 해보니까 대기화면에는 앱으로 예약한 사람들 표시가 노란색으로 따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30명 중에 2명 빼고는 다 앱으로 예약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일찍 와서 기다리거나 병원마다 전화해야 되거나 특히 어르신 가정이나 뭐 그쵸, 다문화 그쵸. 가정 디지털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할머니께서 모르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거 아예 후순위를 밀리쳐가지고 진료 못 보고 울면서 돌아가셨다는 경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택시만 하더라도 문제인데 병원까지 이래버리면 이거 플랫폼이 다 장악해버리면 그렇죠. 걱정입니다. 네. 이 미용님이 5년 전에도 그랬어요. 오픈런 기본이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앱 위주로 이제 빠르게 예약 시스템이 바뀌는 상황에서 현장 접수에 대한 할당 비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부도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병원에 근무하는 3차 병원에 근무하는 관계자 따르면은 앱 이용료를 내면 진료 접수가 최우선시 되니까 네. 조선가정 양육자는 당일 진료가 어렵다. 그러니까 100% 앱 예약으로 받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예 모든 소아과 예약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예약을 꼭 하고 방문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나서서 주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택시도 길거리에서 손 흔들어서 잡아서 타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랬죠. 그런 시대인데 네.
병원마저도 그렇게 돼버리면 안 그래도 더 가기 힘든 소아과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남형도 기자와 함께 체얼리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